3년 지연입니다. 해군 장관의 고백이 회의장을 죽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사망 선고였죠. 11곳에서 4곳으로 숫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원들이 외쳤습니다. 한국을 보라. 좌우가 갈라진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25년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죠. 그 나라엔 뭐가 있길래 양당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까? 연 50척이라는 숫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전체의 10배였죠.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5%. 하지만 업계는 절규했습니다. 우린 못 만듭니다. 저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CNN 산업국방 전문기자로 25년을 일했죠. 워싱턴 상원 청문회장,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3년, 해군 장관의 입에서 나온 두 음절이 회의장을 얼렸습니다. 모든 함정 프로그램이 평균 3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손이 떨렸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요. 회의장이 죽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마저 멈췄죠.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죠. 의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국방이 멈췄다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숙였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조선소 11곳, 현재 4곳. 펜 끝이 떨렸습니다. 10일에서 4곳이라니. 30년 방치의 결과였습니다. 인력도 투자도 설비도 사라졌죠. 회의장 한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은 연 50척을 건조합니다. 그 순간 공화당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한국말입니다. 좌우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저는 노트에 3단어를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업, 가능성?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백악관이 폭탄을 던졌죠. 한국 철강 조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보라며 칭찬하더니 관세라니요? 업계가 들끓었습니다. 대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조선소론 감당 못합니다. 목소리마다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치의 언어와 산업의 현실 사이에 틈이 있다. 그 틈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죠. 데이비드, 한국 가세요. 즉시요. 사실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권이 발권됐습니다. 팀이 구성됐죠. 카메라맨 톰, 프로듀서 제시카, 통역 제니. 셋 다 베테랑기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국 조선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시카가 물었죠. 싼 물량 전략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술일까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세 25%면 물량은 의미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설이 충돌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노트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린 멈췄고 누군가는 달렸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카메라를 체크했죠. 배터리를 더블로 챙겼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조선 3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했죠.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현장으로 간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본다. 답은 공장이 말한다.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엔 진실을 본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을 본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본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곳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것이 정말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천장으로 자연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매끄럽게 연결됐죠. 저는 수화물 벨트 앞에 섰습니다. 정시였습니다. 1초의 지연도 없었죠.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항은 시스템이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선 자체가 언어였죠. 운영이 산업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거제로 향했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6차선, 8차선, 포장 상태가 완벽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터널이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산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뚫고 또 뚫었더군요. 저들은 산을 피하지 않았어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관통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아는군요.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찍으려 했죠.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스케일이 화면을 벗어나요. 그의 목소리에 탄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죠.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남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무언가 솟아올랐죠. 크레인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됐죠. 저게 뭡니까? 제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모의 감각이 무너졌죠.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도시예요. 맞았습니다. 저 크레인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죠. 버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게이트였죠. 보안시설이 빈틈없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 전원이 말을 잃었죠. 무언의 경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에 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공장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배를 짓는 도시예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패스를 교환했죠. 스캐너의 LED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기자님이시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김정훈 과장입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장력이 느껴졌죠. 현장의 손이었습니다. 전망대부터 보시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카메라 셔터와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갔죠. 1, 2, 3, 4. 제 심박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톰이 배터리를 체크했습니다. 제시카가 노트를 펼쳤죠.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전망대였죠.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언어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광경, 도크, 크레인, 블록 야적장,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 과장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죠. 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끊겼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내렸죠. 제시카가 펜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으며 말이죠.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천천히 보시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을 적었죠. 여기선 화면이 아니라 시야 전체가 공장이다. 전망대에서 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이어진 슬립웨이. 도크가 파도처럼 연결됐죠. 블록 야적장은 축구장 수백 개 크기였습니다. 이 스케일을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여기는 연호 10척을 건조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죠. 미국 전체는 연호 척 수준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베이. 한 공장 때 한 나라라니? 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시카가 속삭였죠.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눈앞에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20척 이상이 건조되고 있었죠. 단계별로 공정이 이어졌습니다. 파도처럼 말입니다. 10배라는 단어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슴뼈 안쪽에서 금속성으로 울린다. 현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용접 구역에 들어섰죠.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정확도 99.8%죠.
1mm. 머리카락 굵기였습니다. 용접공이 마스크를 벗었죠.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5년입니다. 그의 대답이 짧았죠. 김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평균 경력이 16년입니다. 핵심 공정엔 20에서 30년 베테랑을 배치하죠. 저는 용접공의 손을 봤습니다. 굵은 마디 깊은 주름. 시간의 질감이었죠. 로봇이 대부분을 하지만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끝은 인간의 눈이 닿습니다. 로봇 팔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했죠. 하지만 마지막 확인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긴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있네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람, 로봇, 크레인이 맞춘 심장 박동입니다. 설계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죠. 3차원 설계가 실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AI가 1차 최적 설계를 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과거 대비 시간은 10분의 1이죠.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엔진룸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엔지니어가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AI 설계론 정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건 사람이 잡아야 하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설계가 수정됐죠. 데이터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강화하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죠. 뉴스 속보였습니다. 25% 관세, 즉시 발효.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도 화면을 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죠. 이미 대비했습니다. 현지화, 직접 생산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관세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크레인은 현실이죠. 김 과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기사가 떴죠. 현대차 엘라바에마 공장 9월 생산 역대 최대. 관세 피하려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누군가는 벽을 세웠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긴 다리를 놓았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그의 말이 메아리쳤죠. 창밖 용접 불꽃이 계속 튀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AI는 선을 긋고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장인은 숨을 불어넣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제시카가 녹음을 시작했죠. 저는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현장은 처음입니다. 김 과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이었죠. 관세 발효 당일이었습니다. 세계가 요동쳤죠.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타격 불가피, 수출 급감 예상, 붉은 경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제는 달랐죠.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유럽 뉴스였죠. 유럽연합, 한국 철강의 50% 관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5가 아니라 50이라니. 더 심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독일 제조업 마비 위기. 한국산 철강 대체 불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다 자신을 멈췄죠. 생산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산 철강 없인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세계가 던진 칼날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왔군요. 김 과장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방산 데이터였죠. 독일 포탄 단가 1,000만 원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50만 원이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20배 차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 과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9 자주포였죠. 10분에 한 발입니다. 영상 속 포가 연속 발사됐습니다. 하루면 1,440발이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10발도 어렵습니다.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140배 차이였죠. 폴란드가 K2 전차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2차 계약이죠? 노르웨이, 핀란드도 줄을 섰습니다.
유럽 군수 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으려던 한국이 구원자가 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계속 튀고 있었습니다. 산업엔 정치보다 오래된 법칙이 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죠? 시간의 법칙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30년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멈췄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이미 연습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가 졌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죠. 수백 개의 용접 불꽃, 바다처럼 번졌습니다. 밤에도 작업이 멈추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대조가 돌아갑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불가동이죠? 저는 한 용접공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로 보였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우린 배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고했죠. 믿음을 짓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이곳의 불꽃은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바람보다 강합니다.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철 냄새와 커피 향이 섞였죠.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본 게 진짜 산업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국가의 심장 박동입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미국 뉴스였죠?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생산 최대치 경신, 관세 발효 이틀 만의 기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관세를 피한 게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관세를 이용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현지화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진입이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달렸고요. 노트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창밖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말이죠. 저는 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멈추지 않는 리듬.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축적된 시간이었죠. 자부심과 충격,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잠들지 않았죠. 저는 전망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노을이 진 뒤였습니다. 수평선이 어둠에 잠겼죠. 그런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푸른 불꽃,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밤에도 작업이 멈추지 않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죠. 24시간입니다. 파란 불빛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노동자들이었죠? 살아 움직이는 리듬이었습니다. 이곳의 불꽃은 바람보다 강하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용접 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용접공이 작업 중이었죠.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마스크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작업을 멈췄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묵직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25년입니다. 그의 대답이 짧았죠.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용접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린 배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죠. 믿음을 짓는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철보다 단단한 확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25년의 무게가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납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굵은 마디, 깊은 상처들, 시간의 흔적이었죠. 이 손이 한국을 지탱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계실로 다시 갔습니다.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있었죠. 3차원 모델이 회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AI가 설계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배관 하나가 이동했죠. 여기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AI는 최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비성은 사람이 봐야죠. 구조가 다시 수정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확장시키는 거죠.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공존의 미학이었죠? 자동화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로봇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200대. 정확도 99.8%. 오차 1mm 미만이었죠.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확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리듬이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우린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작업자가 말했죠. 그건 우리 손을 돕는 친구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로봇팔의 금속음, 사람의 발걸음 하나로 맞춰줬습니다. 기계도 숨을 쉬는 듯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톰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제시카가 펜을 놓았죠. 우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마이크,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본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게 진짜 산업이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건 국가의 심장 박동입니다. 야간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죠.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불꽃이 계속 튀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일조차 예술이에요.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용접의 불빛이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자부심을 녹이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방산 라인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놀라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블록이 공중에 떠올랐죠. 정확한 각도로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은 살아 숨쉬고 있었죠. 24시간 내내 말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죠.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현장은 처음입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가 눈물을 닦았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숙연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 불꽃만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관세 전면 발효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요동쳤죠.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붉었습니다. 한국 타격 불가피. 수출 급감 예상. 헤드라인이 범람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본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현장 리포트 급송.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의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였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현지 생산 급증, 관세 충격 예상 밖.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반전이었죠. 그들은 공포를 보도했고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으로 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데이터였죠. 엘라베마 공장입니다.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9월 생산량이 역대 최대죠. 조지아 공장도 증설 중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세 발효 전보다 높았습니다. 관세 충격을 흡수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흡수가 아닙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죠.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세를 피한 게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세를 이용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삼성이었죠. 텍사스 반도체 공장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25% 관세 발표 전부터요? 이미 미국 내 생산 체제를 완비했죠. 저는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관세 발표보다 2년 앞섰습니다. 도막이 아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점이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계획된 미래죠. 유럽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독일 방산 상황이었죠. 독일 포탄 단가가 폭등했습니다. 김 과장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생산도 지연되고 있죠. 붉은 선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보여줬죠. 노르웨이도 K9을 주문했습니다. 핀란드도 협상 중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럽이 막으려던 한국, 그 한국이 유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스스로 고객이 됐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장은 정직합니다. 저는 전망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봤죠.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리를 세우듯 말입니다. 관세의 벽 위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세웠어요.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죠. 이 장면을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크레인, 도크, 수평선. 하나의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뉴스는 위기를 썼고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현실은 전략을 실행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데이비드, 리포트는요? 편집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미안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도망이 아니라 진입이었습니다. 벽이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가장 확신에 찬 글이었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켜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들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벽을 논의했고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의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본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전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협력은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확고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제의 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음에도 담았죠. 25년 기자 생활.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무언가 변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상무장관이 단상에 섰죠. 한국과 건설적 대화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바뀌었죠. 건설적 대화. 단어가 달랐습니다. 공세에서 존중으로. 기자석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거제에서 들은 금속성 리듬이요. 워싱턴에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긴급 회동 소식이 들렸죠.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합동 테이블이었습니다. 한미 실무진 협상. 제목만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패문이었죠. 저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저녁이 됐죠. 저녁이 밤이 됐습니다. 회의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죠. 한 보좌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내부 자료가 흘러나왔습니다. 미 조선소 재건 패키지, 한국 3사 컨소시엄 참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세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죠? 회의는 새벽으로 넘어가도 끊기지 않습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마치 크레인 교대조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비유였죠.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거제 영상. 그게 보조자료로 쓰였다고요. 파노라마 영상, 작업 리듬 영상, 연 50척대 미 5척, 평균 경력 16년, 정확도 99.8%. 숫자가 아니라 공정이었습니다. 한 의회 보좌관이 중얼거렸다죠. 이게 산업입니다. 쇼가 아니에요. 정치가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렸죠. 백악관 서쪽 정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공정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관세 단계적 하향, 미국 내 투자 확대 합의, 조선방산 공동라인 시범사업 승인.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제의 불꽃을 떠올렸습니다. 브리핑 문장 사이로 보였죠. 정치는 연설로 움직였고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산업은 리듬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 있었죠. 화면을 편집했습니다. 거제 야간 영상. 크레인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블록이 공중에서 회전하죠. 다른 화면을 겹쳤습니다. 백악관 서쪽 정원. 플래시 세례 속 악수. 두 화면이 교차했습니다. 크레인과 악수. 밤과 낮. 거제와 워싱턴. 현실이 오만을 이겼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했죠. 그리고 그 승리는 조용했습니다.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죠.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군요. 우린 틀렸어요.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 가장 의미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죠. 영상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진실을 보여줘서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제에선 지금 아침이라는 걸,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는 걸. 대반전은 함성 대신요. 노트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작동음으로 울렸습니다. 이 밤 나는 백악관에서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제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박수는 제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제의 장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죠.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합의문은 종이었습니다. 변화는 사람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동해안 조선소,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파일럿 라인을 시작합니다. 김 과장이 현장에 있었죠. 저도 취재를 갔습니다. 한국식 공정이 적용됐습니다. 블록 공법, 모듈화 작업, 동시 진행 캘린더, 첫 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율이 27% 감소했죠.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변했습니다. 미국 작업자들의 눈빛,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식 동시공정기요. 한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마스터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베테랑 장인이 멘토가 됐죠. 20년에서 30년급 미국 청년이 제자가 됐습니다. 도면은 컴퓨터가 줍니다. 한 한국 장인이 말했죠. 하지만 감은 손이 줍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국 제자의 첫 용접 비드,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장인의 손등 굵은 핏줄, 제자의 반짝이는 눈, 시간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은 손이 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용접 비드가 곡선을 그립니다. 유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이었죠. K2, K9 공동생산 협의. 폴란드, 노르웨이가 동참했습니다. 부메랑이 완성됐습니다. 막으려던 한국이 파트너가 됐죠. 싸서가 아닙니다. 한 유럽 국방관이 말했습니다. 지켜서 선택됩니다. 납기, 원가, 정비성. 세 요소에서 한국식이 표준이 됐습니다. 한국식 현실주의요. 저는 기사에 적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법입니다. 공급망이 재설계됐습니다. 현지화와 상호의존. 한국 기업이 미국에 뿌리를 내렸죠. 미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탈세계화가 아닙니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재설계된 세계화죠. 질이 대신 신뢰, 속도 대신 내구성. 파트너십은요. 저는 노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내구성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죠. 거제로 향했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김 과장이 옆에 섰죠. 변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계속 달립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질서, 거제의 리듬, 워싱턴의 톤, 세 도시가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의 낮은 목례, 미국 장교의 단호한 악수, 유럽 엔지니어의 메모, 서로 다른 동작, 같은 박자였습니다. 산업은 결국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합의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피어났죠. 24시간 리듬.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과장이 쉽고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속은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리듬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개의 시계를 맞춥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 앉았죠. 특집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화면 속이 아니라는 걸, 거제에서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걸. 저는 거제에서 미래의 리듬을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말의 톤이 바뀌는 날, 그 리듬은 세계를 설득했죠. 우리는 벽을 세웠고 그들은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관세는 뉴스였고 크레인은 현실이었습니다. 장인은 16년의 하루를, 로봇은 1mm의 진실을,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 내일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파트너십의 내구성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저는 기록합니다. 오만은 물러났고 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 미래엔 우리도 설 자리가 있다.